한때 너무 감성적이다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디자인. 알아봐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여정을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저는 안젤로 로마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30년간 음료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디자인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예술이었죠. 색감, 형태, 텍스처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왔습니다. 2019년 초 회사에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임원들의 심각한 표정이 보였죠.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0대 중반의 나이, 젊은 직원들보다 2배 높은 연봉.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새벽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아침, 탄산음료 신제품 라인의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죠.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펩시 제로 라임 디자인입니다. 마케팅 이사는 미간을 찌푸렸고 창의 디렉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아트적인데요.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제 디자인은 모던함과 복고풍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녹색 라임의 섬세한 그라데이션,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자연스러운 서체. 디지털로 완벽하게 정돈된 요즘 트렌드와는 분명 달랐죠.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메일함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펩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젤로의 디자인 샘플을 한국 지사에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그 메일을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몇몇 영화를 본 정도가 전부였죠. 그들이 왜 제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롯데 측의 음료사업부 책임자 김민수라는 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안젤로님의 디자인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성이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뉴트로 트렌드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뉴트로.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뉴와 레트로의 합성 어더군요. 젊은 세대가 과거의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트렌드였습니다. 미간을 찌푸렸던 밀라노 사무실의 반응과는 정반대였죠. 한국팀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제 디자인이 큰 화면으로 나타났을 때 놀랍게도 한국 측 담당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세련된 감성이네요. 김민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손으로 그린 듯한 질감이 독특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공적인, 너무 완벽한 디자인보다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주목받고 있어요. 회의 도중 한국팀에서 제 디자인에 약간의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라임 그림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한국어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제 디자인을 건드리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제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들은 제 예술적 감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원했거든요. 안젤로님, 저희가 펩시 제로 라임의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디자인으로요. 김 팀장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시장이라니. 유럽도 아닌, 미국도 아닌 먼 아시아의 나라에서 제 디자인이 빛을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밀라노 본사에서는 여전히 제 디자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한국 시장의 테스트는 별개로 진행되었죠. 2019년 여름, 드디어 제 디자인이 적용된 펩시 제로 라임이 한국에서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시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김민수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젤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초기 판매량이 예상보다 30% 높아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상황이 달라졌죠. 김 팀장은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펩시제로라임 태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Z세대 사이에서요. 호기심에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한글로 펩시제로라임을 입력하니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디자인한 음료캔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저는 이 디자인 너무 예술이다. 누가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했는지 궁금해라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디자인이 단순한 상품 포장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 팀장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명 아이돌이 SNS에 펩시제로라임 사진을 올렸어요. 팬들 사이에서 이 음료를 찾는 인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안젤로, 당신 디자인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팀장은 비디오 콜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젤로님, 펩시제로라임이 한국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펩시콜라 제품 중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이 성공적인 결과 덕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출시도 검토 중입니다. 그때 김 팀장이 화면에 공유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카페,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제가 디자인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대학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펩시제로라임 캔을 책상 위에 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 음료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음료 자체의 맛도 좋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디자인 때문에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디자인이라고요. 김 팀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제 영혼을 담은 디자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아직 밀라노 본사에서는 구조 조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초 밀라노 사무실에서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안젤로, 한국에서의 성공 소식을 들었네요. 축하합니다. 경영이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쓸쓸함이 뒤섞였죠. 얼마나 많은 디자인들이 이곳에서 거절당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다. 시장성이 없다. 촌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래된 스케치북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제안했던 그러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제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한국에서 성공한 펩시제로라임과 비슷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죠. 2015년에 제안했던 오렌지 블라썸 시리즈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오렌지 꽃과 파스텔톤의 색감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었죠. 안젤로, 이건 너무 아트적이야. 우리는 예술품이 아니라 상품을 팔고 있어.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2017년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감성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소비자들은 더 직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원해. 이건 너무 복잡해. 당시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현대적인 소비자라는 개념이 전 세계 모든 소비자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성공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 아내 마리아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내가 믿어온 디자인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증명이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에서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 마리아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성을 알아본 이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어쩌면 이탈리아는 너무 친숙한 것에 식상해 있었는지도 모르죠. 멀리서 보는 눈이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예술과 디자인의 본고장입니다.
거리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들이 늘어서 있죠. 그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과 외부의 영향을 독특하게 융합해온 나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 디자인에서 세련된 복고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몇 주 후 한국 출장 제안이 왔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저를 초청해 현지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후속 제품 라인업에 대한 미팅도 예정되어 있었죠. 회사는 즉시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영화, 그리고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까지. 놀랍게도 그들의 미학적 감각은 제가 추구해온 방향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감성적이면서도 세련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디자인 철학. 이제야 왜 그들이 제 디자인을 알아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안젤로,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가 봐.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에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20년 4월, 드디어 한국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제가 디자인한 펩시제로 라임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 영혼이 담긴 디자인이 이국 땅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민수 팀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젤로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김 팀장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펩시제로 라임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음료입니다. SNS 인증템을 넘어 이제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멋진 한강변을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음료 박람회 포스터가 보였는데 중앙에 크게 펩시제로 라임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이번 주말 음료 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예요. 안젤로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롯데 본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판매 데이터가 나타났고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펩시제로 라임은 출시 6개월 만에 한국 시장에서 코카콜라 제로의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음료업계에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진열된 제 디자인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미팅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에도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글로벌 롤아웃이죠. 경영이사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거절당했던 디자인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밤에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회사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건배를 하는 순간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안젤로님, 오늘 뉴스를 확인하셨나요? CNN 비즈니스에서 펩시제로 라임의 성공 사례를 다뤘어요. 놀라서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예술적 디자인이 이끈 음료 시장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출시 1년 만에 13억 캔 판매를 돌파했으며 아마존에서는 음료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품이 일부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기사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젤로님의 예술성이 세계를 정복했네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30년 경력이 무너질 뻔했던 순간에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제 디자인을 알아봐 주었고 이제 그것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밀라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 줄리아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탈리아에서도 펩시 제로 라임이 출시됐어요. 친구들이 모두 이거 마시고 있다고요. 아빠 디자인이라고 자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딸이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아내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젤로, 이젠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네요.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민수 팀장은 저를 서울의 유명한 카페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카페에는 펩시 제로 라임이 메뉴로 있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는 이 음료로 만든 특별한 칵테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문화적 현상이 됐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딸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첨부 파일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가 한국에서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의 디자인이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에서 먼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건 아빠의 예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니까요. 어릴 때 아빠가 늘 말씀하셨죠. 예술은 국경이 없다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아빠의 디자인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일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니 놀라워요. 아빠,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빠의 예술을 사랑해준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요. 돌아오시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요. 사랑해요, 아빠. 줄리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말처럼 예술은 정말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알아본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었지만 2022년 봄 드디어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곳곳에서 펩시 제로 라임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맛의 라인업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모두 제 원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가족에게 이 도시를 소개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쇼핑몰에서 북촌의 전통 한옥까지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저의 디자인을 볼 수 있었죠. 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그리고는 펩시 제로 라임캔을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예술가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 마지막 날 롯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수 팀장은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첫 출시된 펩시 제로 라임캔을 유리 케이스에 보관한 기념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습니다. 안젤로 로마노의 예술, 한국에서 꽃 피우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제 디자인을 예술이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으로 새로운 디자인 팀의 리더로 승진했고 제 스타일을 살린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제 디자인은 영원히 서랍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밀라노의 한 예술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한국의 디자인 감성과 세계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강연장은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선생님의 디자인을 알아보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산업보다 사람을, 효율성보다 예술을 먼저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감성을 잃지 않았어요. 제 디자인에서 그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연락하시나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달 한국에서 제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줍니다. 최근에는 제 디자인이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작품 중 일부는 저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이건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혹시 한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디자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해외 창의적인 인재들을 환영합니다. 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비춰준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은 제 예술을 알아보았고 그들 덕분에 위기에 처한 디자이너가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초 저는 세계 디자인 협회에서 주는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 디자인을 알아봐주고 세계와 나눠준 한국의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시상식 후 김 팀장과 만났습니다. 안젤로님, 펩시제로, 라임 이후로 한국 음료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큰 가치를 둡니다. 당신이 시작한 변화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 팀장님.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변화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후 한 이탈리아 경제지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을 물으신다면 제 디자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만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세계 음료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은 기술력도 마케팅도 아닌 감성과 안목, 그리고 조용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음악, 영화, 패션,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까지.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24년 봄, 펩시 제로, 라임은 출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억 캔 이상이 판매되었고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특별 한정판을 출시했는데 그 디자인은 제가 처음 스케치했던 원안에 더 가까웠습니다. 더 예술적이고 더 감성적인 디자인이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이 음료를 마시며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합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이 모두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 말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감동 사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따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